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오늘은 BMW X3 G45 4세대 X3 카오디오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X3 2020이고요. 신형 모델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첫 번째는 앞도어에 있는 트위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뒷도어 역시 마찬가지고 센터에도 트위터가 없습니다. 순정 앰프는 7채널인데 스피커도 7개 뿐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음을 내는 트위터를 별도로 두지 않고 이 미드레인지에서 플레인지를 출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실제로 앞도어를 살펴보시면은 트위터가 없고 앞도어 미드레인지가 이제 플레인지로 출력을 하고 이렇게 트위터가 없습니다. 뒷도어 역시 마찬가지로 미드레인지가 플레인지를 출력하고 트위터가 없습니다. 자, 시트 하단의 우퍼가 기존 사양과 동일하게 운전석과 조수석에 우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 스피커 역시 트위터가 없고, 자, 이 시스템의 전체적인 특징은 모든 스피커에 트위터가 없다. 그리고 플레인지 4인치가 저음을 제외한 모든 주파수 대역을 출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브우퍼 용적이 상당히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용적이 크다는 얘기는 저음을 그만큼 더 풍부하게 낼 수 있지만 문제는 출력이 낮기 때문에 퍼지고 방방거리는 흩어지는 저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정이기 때문에 운전자 기준으로 조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에는 스피커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모든 사운드는 모든 소리는 거리에 따라서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게 됩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운전석에 있는 스피커와 조수석에 있는 스피커에서 내는 사운드가 내 귀에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운전석에 있는 스피커가 먼저 다가오고 그 뒤를 이어서 시간차로 조수석에 있는 스피커 또는 뒤 스피커가 내 귀에 다가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리를 먼저 인식을 하게 돼서 음상이 여기에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여기 센터에 맺혀야 되는데 센터에 맺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순정의 특성입니다. 순정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모든 좌석에 승객이 앉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운전자 기준으로 그렇게 사운드를 만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순정이기 때문에 출력이 낮고 저음은 방방거리고 고음은 선명하지 않고 보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순정은 어차피 라디오를 듣는 정도의 사운드 그 정도만 되어도 크게 무리 없이 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옵션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운드가 크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소리가 좋다고 차를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가격을 옵션이라고 해서 받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순정 사운드는 기본적인 사운드 요건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튜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튜닝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튜닝 방법의 솔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객님께서는 일단 선명도를 원하셨고 이 선명한 사운드를 원했기 때문에 이 앞도어 뒷도어 센터 스피커를 교체하고 트위터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밸런스가 안 맞는다,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음장을 높였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DSP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섬세한 조율을 위해서 포마이크로 해서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왜냐? 볼륨을 높게 들으시는데 이 뭉개지는 사운드, 그 다음에 저음이 부족한, 특히 이제 락 쪽의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저음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출력 높은 DSP를 적용하고 묵직하고 강력한 저음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게 4인치이기 때문에 4인치를 보완하는 이 8인치 우퍼를 조금 단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묵직한 저음을 이쪽에다가 우퍼를 넣어서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순정의 RTA를 분석을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순정 앰프의 출력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핑크 컬러,
이 핑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서브우퍼이기 때문에 이제 저음만 출력하는 거죠. 참고로 이쪽이 저음이고 여기가 중음, 이쪽이 고음 역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컬러별로 녹색은 앞 스피커이고 그 다음에 뒤 스피커가 이렇게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앞 스피커의 녹색보다 청색이 레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 스피커보다 뒤 스피커의 출력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센터 스피커인데 센터 스피커는 앞 스피커보다 출력이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겹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 스피커, 센터 스피커, 뒤 스피커가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출력을 내는데 뒤쪽 스피커가 약간 더 출력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실제로 운전자의 위치에서 마이크 4개를 설치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이런 파형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게 청색과 녹색과 빨간색인데 여기에 마이크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비도 하나가 더 설치되어 있지만 이 파형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초저역까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저역까지 출력되는 것은 울림통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크게 딥이 있고 이 딥은 이 크로스오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kg 대역이 약간 낮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고음 부분입니다. 이 고음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초고음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미드레인지에서 출력을 다 못해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피크와 그 다음에 이제 딥이 약간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이 트위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드레인지에서 고음까지 초고음은 아니더라도 이 고음까지 다 출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고음이 없어서 선명하지 않은 게 아니고 고음의 역할을 하는 전용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즉 반대로 얘기하면 미드우퍼에서 미드레인지에서 고음을 출력하기 때문에 고음이 제대로 이 레벨만 나왔다 뿐이지 선명함이나 이런 섬세한 악기 소리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트위터 추가하면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트위터가 없기 때문에 레벨이 이렇게 안 나오는 상태가 아니고 전체가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초저역까지 출력을 하는 것은 이제 우퍼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저역이 이렇게 출력하는 것은 좋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력이 낮으면 이 초저역에 나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이 그냥 덜덜거리는 소리로 그냥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사운드가 아니고 그냥 진동으로 남게 됩니다. 거기다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저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 서브우퍼의 이 크로스오버, 이 슬로프와 센터와 앞 스피커와 뒤 스피커의 이 슬롭이 겹치는 이 대역, 이 크로스오버 대역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 이것은 모든 BMW나 벤츠 차량의 특징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이것은 조율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부드럽게 잘 이 부분을 메꿔줄 것인가? 이것이 이제 튜닝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kg 대역이 사람 목소리의 중심 주파수인데 약간 높은 이 대역은 여성의 날카로운 보컬 대역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여기보다 이렇게 높으면 여성의 보컬이 많이 찌그러지게 되고 날카롭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출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명하지 않은 것은 이 레벨이 낮아서가 아니고 고음을 내는 전용 스피커가 별도로 필요한데 미드레인지에서 풀레인지를 출력하다 보니까 자기 역할이 아닌 스피커에서 고음을 출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멍청한 소리가 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가봤습니다. 자, 과연 이퀄라이저, 순정 이퀄라이저를 만지면 어느 부분의 음역대가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최대로 올려봤습니다. 이퀄라이저의 저음을 올렸더니 바로
지금 음역대를 보면 약 125Hz까지 모든 대역이 다 올라가게 되고, 실제적으로는 약 45Hz를 기준으로 해서 10dB 정도, 약 10dB 정도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음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고음을 올려봤더니 역시 약 10km 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순정 상태 그대로 이 고음을 아무리 올려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 상태에서도 레벨이 낮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명하지 않은데, 이 선명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올려놓으면 소리는 더 뭉개지고 지저분한 사운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트위터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추가하면 고음의 악기 소리가 선명해지고, 앞 스피커의 미드레인지를 바꾼다는 것은 이 중음역대의 보컬과 중음역대의 악기 소리를 명료도 있게 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BMW 기존의 어떤 차에서도 볼 수 없는 순정 우퍼의 인크로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퍼의 인크로저까지 살펴봤고요. 자, 인크로저가 저렇게 크다는 것은 굳이 트렁크 우퍼를 안 넣어도 출력만 높여주면 굉장히 좋은 저음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분석을 한번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RTA라고 해서 이런 이제 주파수 특성이 나왔습니다. 이 주파수 특성이 운전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튜닝을 할 때 제대로 이게 튜닝이 된 건지, 스테레오가 제대로 모든 음역대의 악기 소리가 스테레오가 제대로 분리가 잘 될 것인지, 이 미세한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소리가 수준이 같은 수준이냐 차원이 다른 사운드냐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일단 운전석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스피커만 온한 상태에서 RTA를 측정을 해봤더니 고음은 원래 LR 합한 것과 거의 비슷한 저음은 비슷한 레벨로 나왔는데, 이 중역대가 이만큼 빠져버린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석에 있는 스피커는 이 대역을 이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보다도 훨씬 더 2배 이상 작게 들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음역대가. 자, 뭐 나머지는 거의 근사하게 똑같이 나오죠. 자, 조수석만 켜고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딥이 아주 크게 발생하고 저음은 거의 내 귀에 적게 들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음역대의 딥이 약간 있지만 이 운전석보다는 작게, 나머지는 이제 거의 근사하죠. 그래서 카우 오디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특성입니다. 이것은 벤츠, BMW 모든 대부분의 차량들이 운전석은 저음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미드레인지는 이렇게 딥이 크고, 그 다음에 조수석은 저음이 적게 나오고 이 미드레인지가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높게 나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특성을 알아야 두 개의 신호를 합한 이 신호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신호에서, 그러니까 이 큰 강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 작은 강들의 작은 부분들이 제대로 사운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완성된 소리가 더 소리가 좋게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소리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채널을 같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어느 하나의 스피커만 가지고 이 그래프를 만들어낸다면은 이 RTA 자체는 좋게 만들어서 좋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다르게 들립니다. 그 미세한 차이, 그 차이는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지만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 우선 DSP가 들어가고 스피커가 교체가 되면 소리가 선명해지고 출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감동까지 가기 전에 이미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동, 이런 좀 수준 높은 차이를 느끼게 되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같은 음악을 계속 타면서 또는 다른 오디오 기기로 성능 좋은 이어폰이나 이런 걸로 음악을 듣다가 카오디오에 와서 LR의 스테레오 밸런스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비교할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이게 뭔가 이상한데 라는 것을 그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상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순정은 이 운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 조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간 조절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차량은 센터가 여기에서 들립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들려야 약 1시 방향에서 들려야 LR 스테레오 밸런스가 맞고 사운드 스테이지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순정 사운드를 분석해보면 RTA상으로는 초저역이 출력이 낮은데도 너무 높다.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약 125Hz 정도의 크로스오버가 오버 대역에 출력이 조금 레벨이 낮게, 그러니까 dB 발생에 있다. 그리고 RTA상으로 고음이 출력이 되는데도 선명하지가 않다. 그리고 음상 관련돼서는 스테레오 분리가 되지 않고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감동이 없고 출력 낮고 이런데, 자,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부터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X3 이 시스템에서 튜닝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앞 스피커입니다. 이 앞 스피커만 교체를 해줘도 소리는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트위터가 들어가고 미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보컬과 고음의 악기 소리가 제대로 이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 센터를 넣지 않아도 소리는 선명해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밸런스 사운드 스테이지, 그 다음에 평탄한 이퀄라이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음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아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면 고음이 아마 이렇게 높아서 귀가 아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선명도만 원한다면 이 앞쪽 스피커만 교체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도 저렴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런스라든지 음상, 스테레오 음장감, 이퀄라이징, 평탄한 사운드는 기대할 수가 없고 선명해지는 것은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간다면은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DSP 앰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DSP 앰프는 이 앞쪽만 돌린다면은 5채널만 가지고도 가능하겠지만 이왕이면 이 뒷스피커도 소리를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8채널 DSP를 써주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DSP를 썼으면 모든 스피커에서 내는 소리가 모노일 때 내 귀에 동일한 시간에 도착을 하게 만들어야 소리는 명료해집니다. 왜냐? 소리가 이중으로 시간차로 들려오지 않아야 소리는 그만큼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것을 만들 수 있고 앰프까지 내장된 DSP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DSP를 넣었을 때 우퍼의 출력을 어느 정도까지 낼 것이냐. 순정은 순정 앰프의 출력에 맞춰서 이 우퍼의 출력이 정해져 있는데 이 DSP 앰프가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높은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 우퍼가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람마다 적당한 저음을 원한다면 이 순정 우퍼 그대로 출력만 약간 높여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브우퍼는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자, 카오디오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콘서트홀 같은 서라운드가 약간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어폰으로 듣는 깔끔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카페에서 듣는 고음이 없는 은은한 사운드, 부담 없는 사운드를 듣는 분도 계시고, 클래식을 듣는 분도 계시고, 엄청난 출력의 락 음악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것의 중심은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명료도입니다.
조용한 데서 듣는 것이 아닌 카오디오는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도어에서 나는 사운드는 외부 소음에 의해서 소리는 음상을 여기에 만들어 놓아도 이 소음 때문에 이 사운드 보컬 대역, 이 중음역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볼륨을 계속 올리는 것이죠. 왜? 노이즈보다 높아야 되는 음역대가 들려야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뉴스가 들리고 노랫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속도가 높고 외부 소음이 커질수록 볼륨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방지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센터 스피커에서 나는 직접음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 스피커는 좋으면 좋을수록 소리는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비싼 것은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센터 스피커가 있어서 볼륨을 상대적으로 적게 올릴 수가 있고 보컬의 명료도가 더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세워놓고 차에서 음악을 듣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부분은 주행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볼 때는 센터 스피커는 있으면 무조건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센터 스피커를 넣으면 소리가 나빠진다는 얘기는 나는 조율을 할지 모른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간만에 센터 스피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앞도어 스피커, 그 다음에 DSP, 센터 스피커, PMP 순정잭으로 하는 것 정도가 기본 튜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튜닝한 차량의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도어 스피커는 ES100K, 도어도 마찬가지고 시트 하단에 들어가는 우퍼는 출력이 높은 헬릭스 8인치 순정형 우퍼를 달았고 뒤에도 ES100K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600W, RMS 600W, 맥스 1200W 되는 포칼 25KX2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앰프는 여기에 매치 1FX로 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피커를 모두 다 교체를 하고 트위터를 넣고 그 다음에 박스 우퍼까지 넣는 튜닝을 하셨습니다. 물론 더 좋은 소리를 원한다면 여기를 유토피아로 바꾸면 더 좋겠죠. 하지만 오너께서는 이 저음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택, 우퍼를 교체하고 박스 우퍼를 추가하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부품을 교체를 했으니까 튜닝을 해볼 시간입니다. 자,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순정 신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순정 신호를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 튜닝은 편편한 바닥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울퉁불퉁한 곳에 집을 짓는 효과, 즉 나쁜 튜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신호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 스피커와 앞 스피커 이렇게 청색은 뒤 스피커고 녹색은 앞 스피커입니다. 순정 앰프에서 이렇게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핑크 컬러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 스피커와 뒤 스피커의 출력을 동시에 합했더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녹색과 청색의 중간, 녹색과 청색의 중간에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을 해석을 못한다면 카오디오 튜닝을 하면 안 됩니다. 고객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카오디오 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미 순정이 L과 R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프론트와 리어, 앞 스피커와 뒤 스피커는 이미 시간 조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원래대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이야기한 원신호 복원입니다. 원신호로 복원하지 않으면 튜닝의 효과는 최대 70%까지 뿐이 안 올라갑니다. 돈을 써서 소리를 만들었으면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원신호 복원을 하지 않으면 여기까지뿐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결국에 돈을 잘못 쓰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소리는 선명해지고 출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족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 차량이 아닐지라도 이미 튜닝을 하셨다, DSP를. 그러면은 와서 한번 헤드만 카우디오에 오셔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오케이. 하지만 이상이 있으면 더 좋은 소리, 수준이 다른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 조절을 하고 음상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음상을 만들고 시간 조절을 한 다음에 이퀄라이징을 해서 RTA로 평탄하게 고객이 원하는 그래프 특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음상, 즉 시간 조절을 먼저 해줄 겁니다. 마이크 4개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순정이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7개의 드럼, 시간 조절이 된 7개의 파형 드럼 사운드를 내보냈을 때 1, 2, 3 센터가 여기 있고 5번은 여기 있고 6번, 7번은 어디서 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순정입니다. 왜냐? 이 뒤에 출력이 높았기 때문에 음상이 완전히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 좌측 스피커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음상이 되었지만 이 뒤 출력이 높으니까 이 5번, 6번, 7번인데 이 얘들은 음상이 어디에 있는지 잡히지 않게 말 그대로 개판인 사운드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시간 조절을 제대로 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원신호 복원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시간 조절을 잘 해주면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 1, 2, 3 센터 5, 6, 7 이렇게 포커스가 아주 작은 밸런스가 아주 잘 맞고 완벽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음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 조절을 통해서 음상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으면 다음에는 이퀄라이저, 즉 RTA를 통해서 평탄한 파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L과 R,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운전석과 조석의 이 각각의 파형을 평탄하게 만들어줘야 스테레오 밸런스가 훨씬 더 감동적으로 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운전석 도어 스피커를 교체를 하면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원 신호는 순정은 이런 신호가 나오는데 실제로 스피커를 교체했더니 이런 파형이 나왔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고음이 높게 나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약간의 딥이 있고 여기 중역대에 약간의 있지만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퀄라이징입니다. 이렇게 고음은 약간만 높게 하고 3kH에서 4kH 약간 낮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평탄하게 이런 식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의 이퀄라이징을 각각 모든 스피커에 대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조수석도 동일하게 해주고 이번에는 센터 스피커를 보겠습니다. 센터 스피커를 교체하고 트위터를 넣었더니 고음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이 중역대에 딥들이 있고 자, 이런 파형이 나왔는데 얘를 이렇게 이퀄라이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놔두는 이유는 나중에 크로스오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낮추지 않고 놔두고 나머지를 평탄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서브우퍼입니다. 서브우퍼의 신호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서브우퍼에서는 이런 식의 저음이 출력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이제 순정 서브우퍼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순정 서브우퍼는 그렇게 크게 조율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좌우측에서 나오는 그 저음이 여기를 약간 이퀄라이저를 변한다고 해서 레벨이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상 변경만 할 수 있으면 약간 해주고 조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스피커, 센터 스피커, 운전석, 그 다음에 조수석, 그 다음에 뒷자리, 시트 밑에 있는 우퍼, 또 트렁크에 있는 우퍼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면 원래의 순정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순정 RTA가 이런 식으로 저음은 적게 나오고 초조역에 벙벙거리는 사운드 나오고 여기에 딥이 이렇게 크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딥이 있고 고음은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조율을 해서 만든 신호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고음이 약간 높고 중역대는 평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크로스오버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음이 타격감 있고 묵직한 저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소리를 작게 듣는 사람, 크게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음악적 성향에 따라서 이 이퀄라이저 특성이 더 높아야 되는 수도 있고 더 낮아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저음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낮춰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중음역대를 홈 오디오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이퀄라이저 특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튜닝을 해놓은 상태에서 고객이 들어보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튜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도 동일한 사람이 튜닝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조율은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한 번 더 방문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퀄라이저를 만져놓고 스피커마다 어떤 같은 동일한 주파수의 같은 레벨로 해서 출력하지 않고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어느 특정 주파수를 강조하고 어떤 특정 주파수를 낮추고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차량을 운행하면서 오디오 사운드를 들으면 스피커의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퀄라이저 특성 커브 이런 특성 커브가 만약에 3개월 후에 온다면은 아마 이런 특성 커브가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한 번 더 카오디오샵에 방문을 해서 조율 다시 받는 거 돈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셔서 조율을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튜닝에 대해서 어떤 부품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 스피커는 포칼 ES100K 정도 써주면 무난합니다. 물론 클래식을 듣고 귀가 조금 고급이다 싶으면 이렇게 유토피아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들어보지 못한 감동적인 사운드를 듣고 싶으시면 바로 이 유토피아 TBM 트위터를 다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집에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DSP는 사실 여기에 헬릭스도 있고 뭐 매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올라가는 이 차이보다도 이 앰프의 차이는 실제 고객이 느끼는 것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같은 돈을 썼을 때 소리의 효과를 더 높은 쪽을 만들겠다라면 스피커의 등급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사실 이 스피커를 쓰나 이 DSP를 쓰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DSP를 쓰나 일반인들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조금 귀가 민감한 사람만 그 차이를 알아챌 수가 있죠. 세 번째 센터 스피커는 ES100K나 아니면은 유토피아를 쓰면 되고 순정형 서브우퍼는 포칼이나 헬릭스 걸 쓰는데 헬릭스 것이 출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박스 우퍼를 달겠다 그러면은 매치거나 헤드만 이 출력 높은 거 그 다음에 이 우퍼들을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튜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마이크를 3개 이상 써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원신호를 복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튜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X3 카오디오 튜닝에 대한 분석, RTA와 음상, 그 다음에 부품을 선택하고 스피커마다 조율을 통해서 시간 정렬을 먼저 DSP로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퀄라이징을 만들어주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으면서 선명도와 출력, 묵직한 저음, 그 다음에 밸런스 있는 사운드,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음량감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카오디오는 밸런스입니다. 자, 어떻게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만들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BMW X3, G45 4세대 X3의 기본 오디오, 카오디오 튜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